네,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고용노동법규입니다. 고용노동법규와 관련돼서 기존에 우리는 노동관계법규 뭐 비슷하게 사용은 합니다. 노동관계법규 뭐 이런 개념으로 기존에 썼는데, 최근에는 우리 직업상담사와 관련해서 고용과 관련된 좀 법률들을 새로 그 전면 과목을 재편하면서 주로 좀 추가를 많이 했습니다. 고용과 관련된 부분들. 그렇게 해서 뭐 노동관계법규다 또는 뭐 고용노동법규다 뭐 큰 맥락에서는 비슷한데, 고용에 좀 더 초점을 많이 두고 있다는 점. 그래서 용어를 고용노동법규 앞으로는 아마 이렇게도 부르게 될 겁니다. 기존에 뭐 노동관계법규라는 용어를 써도 무방은 합니다. 그래서 총 10개 그 개별 법령들이 10개 법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 때 먼저 우리 학습 방법과 관련돼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, 그 시험에 출제되는 파트는 정해져 있다. 시험에 출제 파트 또는 부분은 항상 중요한 게 나온다. 중요한 부분이 나온다. 중요한 부분이.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출제를 잘 하지 않습니다. 기출문제에서는 중요한 부분만 출제를 하는데, 주로 법과목이다 보니까 말장난을 많이 친다. 숫자라든지 또는 주어를 뭐 사용자인데 뭐 근로자로 바꾼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, 이런 장난. 또는 뭐 국가인데 사업주 뭐 이런 식으로도 서로 말장난을 많이 치죠. 사업주 뭐 이런 식으로도 바꾸고, 또는 뭐 있다 할 수 있다 뭐 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을 서술어에 좀 말장난을 좀 치고요. 그리고 하여야 한다,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. 하여야 한다를 또 뭐 할 수 있다,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, 할 수 있다는 꼭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. 얘는 반드시다. 반드시 해야 되니까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죠. 이거는 네 마음대로 해라, 임의대로 해라, 임의 규정이 되는 거죠. 할 수 있는 거니까 상황에 따라서 요런 어떤 부분들에 좀 주의를 가지고 학습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특히 이제 첫 번째가 이제 헌법과 관련돼서 노동기본권, 헌법과 관련돼서는 그 32조 근로권, 33조 근로3권이 어떻게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가,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상당히 고득점을 맞을 수 있죠. 보통 한 3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우리 노동관계 법령의 그 하이라이트, 우리 근로기준법. 실제 방대한 분량에 비해서 출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근로기준법은 정말 중요한 법입니다. 요거를 공부를 잘 해두시면은 우리 고용관계 법규 전반을 학습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주로 뭐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, 그리고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중심으로 잘 살펴보시면 되겠죠. 사용자, 근로자, 이 딱 두 명이 첨예하게 권리와 의무들이 나누어져 있고요. 그 다음에 최저임금법. 최저임금법은 이제 최저임금을 어떻게 결정하는지, 결정 기준, 그리고 위원회,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, 그리고 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, 뭐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. 근로기준법만 잘하면은
최저임금법은 따라옵니다. 참고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의 개념과 최저임금법의 근로자는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상당히 학습하기가 쉽죠. 요 같은 맥락입니다.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에서 원래 깨져나온 법률이에요. 최저임금법이 원래 근로기준법 안에 있었습니다. 역사적으로는 깨져나온 법이기 때문에. 그 다음에 직업안정법. 우리 직업상담사들의 법이, 직업상담사의 법적 근거가 직업안정법에 나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직업안정법과 관련돼서는 뭐 전반적으로 중요하죠. 이거는 특히 무료, 유료 직업소개서, 뭐 직업소개서 관련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출제 비중이 있고요.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, 뭐 이런 것들 관련돼 가지고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것들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고용보험법.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하고 관련이 있죠. 고용보험법은. 그래서 뭐 육아휴직급여, 출산전후 휴가급여, 급여와 관련돼서 주로 많은데 그 중에서 실업급여 사업이 가장 큰 그 사업이고,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하고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. 촉진수당. 요 구성체계를 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. 그 다음 그 국민평생 직업능력개발법. 직업능력개발법. 법과 관련돼서는 뭐 그렇게 뭐 어려운 것들은 없고요. 여기는 출제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. 수업 시간에 출제되는 포인트 위주로 학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. 그 다음에 남녀고용평등법. 야, 이거는 중요하죠. 그죠? 남녀고용평등법. 이거는 근로기준법을 이해하면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쉽게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. 이것도 뭐 차별이 뭐냐? 차별의 개념. 그리고 뭐 성희롱 관련돼서 직장 내 성희롱 이런 것들 관련돼서 좀 주의 깊게 보시고요. 그 다음 구직자 취업촉진법. 구직자 취업촉진법.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된 법이죠. 여기에는 두 가지 축이 있어요. 취업지원 서비스하고 구직촉진수당. 구직촉진수당. 요 구직촉진수당하고 여기 실업급여의 취업촉진수당하고는 조금 개념상 다릅니다. 중복으로 못 받게 돼 있어요. 얘 다 받고 나서 이제 얘를 받을 수가 있는데 요 두 가지 명확히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. 개념을 구분을 해가지고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채용절차 공정화법, 채용공정화법. 요것도 뭐 몇 가지 뭐 서류 반환 관련된 거 절차 규정들 좀 잘 알아두시면 되고, 그 다음에 그 개인정보보호법들 최근에 계속 중요해지고 있죠. 여기는 몇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. 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련된 규정들도 출제가 잘 되고, 뭐 각종 규정들 뭐 잘 체크해서 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노동관계법규는 반복적으로 자주 그 접하는 게 중요하다. 접하는 거. 그러니까 너무 깊게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. 2차 시험에는 없기 때문에 1차 시험에서만 존재하는 과목이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들 위주로 체크를 해 두셔서 학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맥락, 중요한 포인트, 거기에서 용어 글자를 어느 부위에서 주로 많이 바꾸는가,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학습을 하신다면 단기간에도 고득점이 가능한 그런 과목입니다. 그래서 효자 과목으로 불리는 게 우리 고용노동관계법규입니다. 그래서 좀 폭넓게도 학습을 하시되 얇고, 그리고 주로 글자를 많이 고치는 부위들, 이런 쪽을 차이점들을 잘 체크를 하면서 그렇게 학습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 생각됩니다. 네,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